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수는 제자리인데 오르라고 하는 건 안 오르고 오르지 말라고 하는 건 오르는 청개구리 같은 장세입니다. 환율이 계속 좀 신경이 쓰이네요. 1,459원 50전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종목 보겠습니다. 눈에 띄는 6개의 종목 특징 짚어드리는 시간 점상 시크릿 미리 보기고요. 오늘 이스토리의 정태근 이사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입니다. 오늘도 특징주 6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와 달리 계속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제 테마라든지 상승 섹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국에서 어떤 뉴스가 나온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증시 테슬라 급등했죠. 테슬라 급등했는데 현대차가 내년 1분기부터 테슬라의 어떤 충전기 어댑터를 배포를 한다라고 합니다. 내년 1분기부터. 그러니까 테슬라도 충전 방식을 현대차도 도입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테슬라가 급등을 했고 그 영향으로 해서 오늘 아침 쪽에 소위 말하는 충전 관련주인 휴맥스가 현재 아침에 상한가 갔다가 잠시 현재 눌려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8% 정도 현재 상승을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일단 계속해서 급등하는 사례 그리고 최근에 지난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CCUS라든지 그리고 이제 양자마든지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급등한 현상이 있었는데 충전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단기적으로라도 한번 급등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특징주로 꼽아봤고요. 그리고 최근에 어쨌든 이런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 급등 현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테마 같은 경우는 항상 이제 저희가 접근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이게 항상 뒤늦은 접근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린 것들이고 테마 같은 경우도 접근한다라면은 그 테마 초기에 이제 이슈가 나왔을 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휴맥스 같은 경우는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일단 특징주로 휴맥스를 첫 번째 종목으로 좀 준비를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미국에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테슬라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영향이 좀 없어서 그런 부분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젠큐릭스라는 종목인데요. 소위 말하는 점 상한가에 진입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1,706원을 기록하게 되면서 상한가에 진입이 된 상황인데 그 소위 말하는 재무구조 개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56억 규모의 보유하고 있는 나노바이오라이프라는 주식을 양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현재 이익잉여금이 해마다 계속해서 결손금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익잉여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결손금,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게 자본 잠식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재무구조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 결손금을 좀 이제 내리는, 그러니까 결손금을 깎는 그런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젠큐릭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일단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최근에 알보리팹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어요. 내년 취임식 이후에 다시 한번 제네릭 쪽이란지 바이오 시밀러 쪽이란지 이런 모멘텀이 새롭게 나온지를 보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추가 의견 전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시메스인데요. 휴맥스와 마찬가지로 지난주 이제 로봇이 다시 한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소의 어떤 용접 로봇을 로봇을 투입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현대위포조선 같은 경우는 이미 도입을 한 상황들이고, 그리고 그 위에도 HD 현대, 그렇게 연쇄적으로 확대가 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시메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 첨단 전략 기술로 신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면서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또 오랜만에 좀 반응이 나온 상황들입니다. 첫 번째 종목이었던 휴맥스와 마찬가지로 로봇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이제 이슈가 발생되게 되면서 현재 상승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충분히 오르고 난 다음에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다시 말씀드리면 살까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짧게 손절가를 잡는
잡는 그런 경우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 국가 첨단 전략 기술 이런 부분이 지정이 되게 되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최근에 어쨌든 22,5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다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쪽에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한 번쯤은 로봇 섹터 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신규 상장 이후에는 조금 낙폭이 상당히 커졌지만은 올해 10월 달 이후에 조금씩 이제 주가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맥락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차트 관심주다라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데요. 계속해서 미국 쪽에서 이 뉴스가 나오는 종목들을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쪽에서 미국 플로리다에서 스쿨버스에 들어가는 이제 비정형 안테나 어레이 기술을 이제 적용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가 아니죠. 제가 어제 하다 보니까 지난주 얘기 나왔는데 일단 화요일 날 급등이 나고 난 다음에 오늘 쪽까지도 현재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나 안전과 연관된 기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정부란지 연방정부였던 그런 심의에 통과하기 상당히 쉽지가 않은데 그런 부분이 통과가 됐다는 점이 현재 조금 적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뭐 장초 같은 경우는 뭐 아시겠지만은 카메라도 들어가고 라이다도 들어가고 레이더도 많은 기술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안테나 어레이 기술 일단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은 A필러, B필러 이렇게 사각지대가 발생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운전하다 보면 이게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줄 만한 어떤 기술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죄송합니다. 화요일 날 급등이 나왔고 오늘까지도 그런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일단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지난 9월 달 이후에 12,000원 돌파가 좀 쉽지가 않았었는데 12,000원을 거래량을 동반되게 되면서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덮어놓고 일단 관심을 가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 출발하고 난 다음에 하라고 저한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봤을 때는 충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5번째 종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조선주가 상당히 좀 뜨겁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를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중공업을 보시게 되면은 날짜를 보게 되면은 12월 9일 이후부터 계속해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벌써 30%가 넘는 현재 상승이 나온 상황들이거든요. 조심스럽지만 증권가에서는 이제 내년 주도주의 조선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아무래도 뭐 미국 관련돼 가지고 트럼프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좀 묵직하게 가져갈 만한 업종, 섹터는 조선주이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쪽뿐만 아니라 인도 쪽 같은 경우도 천척의 상선이 어떤 건조가 필요한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가져올 가능성이 또 부각이 되게 되면서 오늘 조선주 흐름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조선주가 좋다 보니까 조선주 내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사실 뭐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한조에, 현대중공업 뭘 고르더라도 제가 볼 때는 뭐 다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ETF도 좀 많이 말씀 좀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타이거 조선 탑10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당연히 조선주가 좀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가장 많이 편입이 되는 게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하나오션 순으로 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미국의 MRO라든지 그리고 LNG 수주일은 그리고 상산 수주를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ETF 쪽으로도 뭐 이 종목 좀 보시는 게 이 ETF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발생되는 매도 수익은 또 비과세입니다. 세금이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에코프로 좀 보도록 할게요. 서두에 휴맥스를 말씀드리면서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는데 2차 전지는 좀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그룹주가 대표적으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전기차 캐즘 계속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52주 신저가, 시용 등급 같은 경우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주가는 하염없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을 늘리고 쪼개는 걸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 그리고 액면 분할을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데 에코프로가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종목 있죠? APR도 액면 분할을 했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가끔 언론도 그렇고 이게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무상증자하고 액면분할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모르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은 그렇게 말씀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액면분할하고 난 뒤에 무상증자를 하고 난 뒤에 주가를 보게 되면 대부분 좋지가 않아요. 물론 예외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을 새 종목 지금 당장 언급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대부분 모르실걸요? 그렇기 때문에 액면분할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액면분할 이후에 어떤 이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접근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징주 6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본편은 10시부터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좀 전에 이 특징주 가운데서도 조선 종목이 빠지지를 않았죠. 최근 전 세계적으로 K조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 인도에서도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좀 전에 ETF를 또 소개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궁금하신 분들 본편 확인해 주시고 또 콘텐츠, 엔터 섹터도 이슈가 있습니다. 오늘 전 세계가 기다리는 오징어 게임 2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재료 소멸로 봐야 될지 콘텐츠 섹터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눌 예정이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12시 증권 통팟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나는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나가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오입니다. 12시에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 이 퀴즈 10문제 맞춰주시면은요 풍성하게 TTCO와 TTR을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함께 할수록 또 상금이 많아지니까요. 주변에도 소개 많이 해주시고요. 10문제 힌트 들으면서 푸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꼭 힌트를 하나씩 드리고 있거든요. 오늘의 힌트는 바로 연말연시입니다. 연말연시와 관련된 문제 하나가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많이 참여하셔서 풍성하게 TTCO 그리고 TTR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